의원용 사용자 매뉴얼에서 가장 먼저 알아볼 기능은 참여기관 신청 기능입니다. 본 메뉴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보안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접속하기 위해 먼저 1차 만성질환 메뉴에서 기관 등록, 참여기관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지역 의사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경우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는 별도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측에 있는 보안 서약서에 서약자의 성명을 입력하고 중앙 상단의 최종 제출을 클릭하면 보안 서약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와 코디네이터 등의 참여 인력을 신청하거나 담당 의사를 변경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만성질환 메뉴에서 기관 등록, 참여 인력 등록으로 갑니다. 의원 인력 현황에서는 의원에서 기관을 신고할 당시에 등록한 의사와 간호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인력을 등록할 때는 인력을 선택하여 등록을 클릭하면 하단의 참여 인력 현황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케어 코디네이터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행이 추가되는데요. 여기에 직업 구분,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와 입사일자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인력 추가가 가능합니다. 참여 인력에서는 등록된 인력의 명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인력을 해제하고 싶다면 인력을 선택하여 참여 해제를 클릭하는데요. 이때 해제일이 등록됩니다. 단, 해제할 의사에게 등록 환자가 있는 경우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참여 인력에 조회된 의사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의사에 등록된 환자 명단이 담당 의사별 환자 목록에 조회됩니다. 담당 의사를 변경하고 싶다면 대상자를 선택한 다음 변경 등록할 의사의 면허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의사 성명이 조회됩니다. 변경일을 설정한 다음 담당 의사 변경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대상자의 명단을 조회하는 메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에 접근하기 위해 1차 만성질환에서 대상자 등록, 대상자 조회로 들어갑니다. 대상자 조회를 위해 참여 구분, 질병명, 현재 등록 환자 기준 등의 검색 일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펼치기를 클릭하면 추가적인 검색 조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으로는 환자명과 환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와 참여 시작, 종료일자, 담당 의사, 교육 주기, 참여 구분, 질병, 질병관리교육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해당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다 교육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측정이나 문자 발송, 전화 상담 건수를 클릭하면 실시 일자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측정 일자와 결과 등을 팝업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명을 클릭하면 대상자 상세 내역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 종결을 처리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메뉴에 접근하기 위해 1차 만성질환에서 대상자 등록, 대상자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주민번호와 함께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여 시작일과 환자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참여 구분과 담당 의사,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일자, SMS 수신 여부, 이메일 주소, 메모를 입력합니다. 질병 정보에서 질병명과 분류를 체크한 후 의료기기 사용 정보에서 자가 혈압계와 혈당계 사용 여부를 체크한 후 신규 등록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내용을 수정한 후 변경을 클릭하면 변경된 내용이 저장됩니다. 환자 관리를 종결하고 싶은 경우
종결 처리 여부를 체크한 후 종결 사유를 체크하고 종결 처리를 클릭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종결 일자가 생성됩니다. 맞춤형 검진 바우처 대상인지의 여부를 조회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차 만성 질환에서 대상자 관리, 바우처 대상자 조회로 들어갑니다.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는데요. 조회한 대상자가 맞춤형 검진 바우처 대상자라면 성명과 주민번호, 질병명이 나타나고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또 다른 의원에 등록된 경우에는 타 의원에 등록한 환자라는 알림창이 나타나고요. 비고란에 타 의원 기등록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의원에 이미 등록된 환자라면 비고란에 기등록으로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케어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포괄평가의 등록과 조회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근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만성질환에서 계획, 교육, 점검 메뉴에 케어 플랜, 교육에서 포괄평가 및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대상자를 조회하려면 주민번호와 성명 또는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괄평가 등록일은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최초 입력 당시 날짜의 소급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장한 이후에는 날짜의 변경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항목에는 병력과 가족력, 위험 요인, 동반 질환, 합병증, 우울증과 생활 습관, 신체 측정, 혈압 측정 등이 있습니다. 포괄평가를 저장한 다음에 케어 플랜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괄평가 및 계획의 임상검사 등록과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뉴에 접근하기 위해 1차 만성질환에서 계획, 교육, 점검 메뉴에 케어 플랜, 교육에서 포괄평가 및 계획이 들어갑니다. 대상자를 조회하기 위해 주민번호와 성명 또는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임상검사 등록일은 오늘 날짜로 자동 입력이 되며 최초 입력 당시 날짜의 소급이 가능하지만 저장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입력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혈당과 지질, 신장, 합병증, 기타 검사의 시행 일자와 결과를 입력합니다. 임상검사에서는 이전 주기의 임상검사 결과인 전주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각 항목별로 시행일자를 입력하거나 일괄 적용해서 시행일자를 선택하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단 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값이 연계되는데요. 검진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케어 플랜의 등록과 조회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근 경로는 1차 만성질환, 계획, 교육, 점검 메뉴의 케어 플랜, 교육에서 포괄평가 및 계획입니다. 케어 플랜 수립일 역시 오늘 날짜로 자동 세팅되는데요. 최초 입력 당시 날짜 소급이 가능하나 저장 후에는 변경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항목에는 건강 목표, 우울증, 생활습관 개선 목표, 약물요법, 공통이 있습니다. 케어 플랜에서는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문제 목록과 관리 목표를 선택하면 각 문제 목록에 해당하는 교육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선택된 교육은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 목록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교육을 추가하고 싶다면 공통 항목을 활용하여 교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 입력한 후에는 저장을 클릭하고 계획서 출력을 클릭하여 계획서를 환자에게 교부합니다. 계획서가 교부되는 형태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이 출력물과 이메일 전송, 건강인 어플인데요. 단,
건강인 어플에서 조회되는 케어 플랜은 종이 출력물보다 간소화된 형태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실시하거나 연계기관의 교육을 의뢰하는 교육 상담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근 경로는 1차 만성질환, 계획, 교육, 점검 메뉴의 케어 플랜, 교육에서 교육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교육 상담에서는 케어 플랜에서 저장한 교육 목록이 화면과 같이 표시되는데요. 표시된 교육 목록을 확인한 후 이대로 저장을 원하는 경우 교육 저장을 클릭하면 교육 목록이 저장됩니다. 케어 플랜에서 저장한 교육 이외에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 종류를 선택한 후 교육 추가, 교육 저장을 연속해서 클릭하여 필요한 교육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의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는 먼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자 저장 팝업에서 교육자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교육 자료가 팝업 형태로 나타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검사한 이력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 만성질환에서 계획, 교육, 점검 메뉴의 케어 플랜, 교육에서 검사 이력으로 들어갑니다. 조회 기간과 1차 의료기관이나 자가 측정 등의 측정 장소, 구분 등을 설정하여 조회를 클릭하면 검사 일자와 결과값, 측정 장소와 그래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그래프 하단의 범례를 클릭하면 항목을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소그룹 교육은 다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그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뉴 접근 경로는 1차 만성질환에서 계획, 교육, 점검, 소그룹 교육입니다. 교육 구분과 계획 수립일, 교육 이수 여부를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교육 구분으로 저장된 대상자가 조회되는데요. 조회된 대상자를 선택한 다음 플레이를 클릭하여 다수의 대상자에게 교육을 시행합니다. 단, 대상자는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연계기관에 의뢰된 대상자는 소그룹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자료 팝업 창을 닫으면 다음과 같은 안내창이 나타나고 얘를 클릭하면 시행일자가 해당 일자로 입력됩니다. 시행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 만성질환에서 계획, 교육, 점검, 대상자 점검 및 평가로 들어갑니다. 대상자를 조회하려면 주민번호와 성명 또는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록 차수와 등록일자는 저장한 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대상자 점검 및 평가를 신규 작성할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새 기록 차수가 생성됩니다. 기록 차수와 등록일자는 저장한 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청구 여부와 청구 일자를 입력합니다. 전반적인 병력과 상태에서 신장과 체중, 허리둘레는 포괄평가에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질환관리 상태는 포괄평가와 임상검사에서 입력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약물요법에서는 케어 플랜에서 입력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약물 수능도와 부작용은 따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에서는 교육상담 화면에서 저장한 교육 리스트와 시행 여부가 표시됩니다. 관리계획에서 비만 항목의 적정 체중은 포괄평가에서 입력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연계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은 대상자 상태에 맞게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 이후에도 내용 수정은 가능합니다. 대상자 점검 및 평가는 케어 플랜을 수립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작성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의 대상자의 검사 일자와 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조회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만성질환에서 계획, 교육, 점검, 그리고 바우처 검사 및 결과 관리로 들어갑니다. 검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일자 등록에서 검사 항목을 체크한 다음 검사일자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검사 결과 관리창이 활성화됩니다. 결과값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됩니다. 항목에 따라 판독 결과를 선택하거나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사 결과가 당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검사 일자를 반드시 저장해야 하는데요. 이는 다른 의원에서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 검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자의 질환과 자가관리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 만성질환에서 대상자 관리로 들어간 다음 대상자 모니터링으로 들어갑니다.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등록일자를 선택하여 과거 등록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모니터링을 신규로 작성할 경우 신규를 클릭하면 새 등록일자가 생성됩니다. 먼저 관리 방법과 수행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질환관리, 약물 복용, 중증 사례, 합병증 발생, 생활습관과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등록을 확인합니다. 교육 현황에서는 교육 상담에서 저장한 교육 목록과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 만성질환에서 대상자 관리로 들어간 다음 문자 발송으로 들어갑니다. 검색 조건에서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대상자를 선택한 다음 문자 내용을 선택하거나 입력하고 발송을 클릭합니다. 문자 내용 관리에서는 자주 쓰는 문구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 대상에서 대상자 성명을 클릭하면 문자 발송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 시 발송 전화번호는 의원의 전화번호가 표시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발송은 최근 2개월 이내에 혈압 또는 혈당 측정 수치를 전송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가능하고 대상자별로 월 최대 6회까지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 전화 상담한 내역을 입력하는 기능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만성질환의 대상자 관리에서 전화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검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에서는 대상자 등록 화면과 포괄평가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전화 상담 내역에는 전화 구분과 상담 시작 일시, 상담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화 상담 이력은 상담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요. 이력의 수정이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혈압과 혈당의 수치를 등록하고 조회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뉴에 접근하기 위해 1차 만성질환의 대상자 관리에서 혈압, 혈당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검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일자를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색 기간은 최대 3개월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혈압, 맥박 등록은 측정 일자와 혈압, 맥박, 특이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혈당 등록은 측정 일자, 공복이나 식후 2시간 등의 구분, 특이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치 리스트는 기등록한 수치의 조회가 가능하고 수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록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그래프의 모양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로 청구 가능한 내역을 조회하는 청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뉴는 1차 만성질환에서 청구 지원,
다시 청구 지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월별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성명과 주민번호, 등록번호, 서비스 일자와 수가 코드, 금액과 청구 가능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청구 가능 내역을 조회하여 의원에서 사용하시는 별도의 청구 프로그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한 내역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바우처 청구 의뢰 여부는 대상자별, 일자별, 질환별 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 청구 여부 조회 및 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접근 경로는 1차 만성 질환, 청구 지원, 바우처 청구 의뢰 여부입니다. 주민번호와 등록번호, 검사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회하면 조건에 따라 청구 여부와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환자 등록번호, 검사명, 검사 일자 등의 내역이 나타납니다. 해당 건을 체크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바우처 청구 여부가 N에서 Y로 표시되는데요. 저장된 내역은 청구 여부에서 청구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내역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의원에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자 관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 만성질환, 현황 관리, 대상자 관리 현황으로 접근합니다. 질병별로 환자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질병별 환자 현황과 종결 환자를 조회하기 위해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환자의 명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치 발생 현황, 즉 혈압이나 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환자의 현황을 조회할 경우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환자의 명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에 수치 전송 내역이 없는 환자를 조회하는 경우 역시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자의 명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실시별 환자의 현황을 조회하는 건 역시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명단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게시한 사업 관련 공지사항을 조회하는 메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접근 경로는 1차 만성질환, 게시판, 공지사항입니다. 게시판은 게시글 목록에서 해당 게시글을 클릭하면 우측에서 상세 내용을 조회하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게시글은 제목이나 내용으로 게시글 검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게시한 사업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실입니다.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접근 경로는 1차 만성질환, 게시판, 자료실입니다. 자료실 역시 게시글 목록에서 해당 게시글을 클릭하면 우측에서 상세 내용을 조회하거나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목이나 내용으로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